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백경훈입니다. 오프닝은 해도 적응이 안 되네요. 약간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긴 한데 날씨도 되게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 진짜 코로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는 빨리 안 가는 거 같아요. 저희 오늘 사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랑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인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게 될 것 같습니다. 백신 확보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봅니다. 2020년이 코로나의 시간이었다면 2021년은 이 백신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백신을 얼마나 빨리 도입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집단 면역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냐가 이 백신과 관련된 정책들을 잘했냐 못했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위태위태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4월 2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1,809만 도즈가 이제 백신 양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공급하기로 지금 약속된 양이 1억 5,200만 도즈입니다. 결국 이거는 7,900만 병분이고요.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접종이 될 수 있는 양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현 정부의 백신 수급 정책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만큼 국민들의 삶의 현장이 전쟁과 같으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 이스라엘 이런 백신을 지금 현재 이제 과반이 맞는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나라들은 어쩌면 이제 국면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방역에 대한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코로나 국면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전쟁 같은 상황에서 백신이 저는 하나의 총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쟁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총알을 그게 몇 억 개든 보급한다라고 해서 이게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양보다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를 잘 못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도 중요하고 시기도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4월 17일 뉴욕타임스에서 한국, 일본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확진자와 사망자로 인해 백신 접종에서는 느림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썼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영국, 미국, 이스라엘 사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백신 접종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백신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백신 수급이나 공급 자체가 자국에서 이제 거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백신 접종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빨리 백신을 맞는다고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급속도로 자유로워지고 있느냐는 또 따져볼 부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빨리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사실 이것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 저는 이제 국민들의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이 현장 속에서 얼마나 이 코로나를 대처하고 있고 또 얼마나 힘들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사망자나 코로나 확진자가 다른 나라보다 덜 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자칫 이렇게 좀 우리에게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볼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데이터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하게 참고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건 필요한 과정인데, 마치 이제 이것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로 이제 치부가 되면서 백신에 있어서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 혹은 접종에 있어서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과도하게 나오는 부분, 혹은 불안을 과도하게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원활하게 수급이 되고 원활하게 공급이 되려면 결국에는 이 계획이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회의적인 겁니다. 야당에서도 그렇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고 있죠. 어떤 질문만 하면 계속 11월에 집단 면역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자꾸 되풀이하지,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1월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의 그런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정부 여당에서도 자꾸
뭔가 백신을 더 뭔가 지자체에서도 따로 별도로 이걸 뭐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나 뭐 러시아 백신을 우리가 또 들여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해 공급받기로 이제 약속한 백신의 그러니까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가 아까 제가 3,6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600만 명의 2.75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확보된 양이 들어오는 만큼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조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된 거다라고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백신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의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발로 뭐 토론이나 아이디어가 제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이지는 않는데 이게 뭔가 이제 혼란처럼 비춰질까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 지 1년이 넘었죠. 이미 넘고 이제 백신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야 되는 이 시기에 방역기획관을 새로 신설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어떤 시그널로 다가갈지 물론 방역도 중요하죠.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여튼 이 백신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될 텐데 정부가 자칫 지금 방점을 잘못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모란 이 교수라고 하는 분이 친여 성향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해 오셨는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이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여러 다른 방역 전문가들, 감염내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이분은 이제 그 백신 수급에 있어서 이제 무용론을 이야기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근데 이런 분을 꼭 굳이 이 자리에 앉히셔야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적절하냐 아니냐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평가의 기준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다들 혼란스러웠고 아마 청와대 역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대응을 해왔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방역 총책임자라는 이 사령탑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이제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분과 관련해 사실 논란이 없지는 않았죠. 백신이 이제 처음 도입이 되는 시기였던 만큼 그때 당시에 뭐 확진자 수라든지 방역 상황을 봤을 때 거리두기 방역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이제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조급해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업체 측에 약간 좀 과한 조건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는 분으로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제 전문적인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이분이 이제 그동안 방송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이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좀 피로감만 더 높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정책 당국자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를 겪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필요한 게 어떤 백신이고 이 확보하는 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해당 백신 기업과의 뭐 계약 관계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당국의 문제인 것이고 결국에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이제 저는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자칫 이게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만큼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게 김호란 교수를 임명하는 것만 봐도 그랬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까지 중대본이라는 그 정부 당국이 있고 중대본이 컨트롤 타워 그리고 총사령탑의 역할을 지금까지 1년 넘게 해왔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 또 김호란이라는 사람이 방역의 총사령탑이다? 그렇지도 않을 거니와 근데 자칫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된 혼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언론에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에도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줌으로써 이게 자칫 일선의 그런 혼란을 훨씬 더 많이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백신 수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백 대표님께서 계속 해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저희가 일단 지금 확보된 양으로만 봤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충분한 양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들어오기로 약속됐던 그 시기보다 조금 더 늦어지는 백신들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황을 들어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는 백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변수는 당연히 작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칭찬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부지런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아쉬운 점은 이제 굉장히 무능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능력한데 부지런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종반기로 치닫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 종반기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백신을 구했냐 못 구했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집단 면역을 이뤘냐 못 이뤘냐, 이거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명확한 답을 못 냈다고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네, 저희 오늘 백신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다음에 또 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올해는 백신의 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한 느낌이라면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질적인 평가를 더 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진행이 좀 된 상태였으면 좋겠다. 자신 있으신가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11월의 모습이 저는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스크를 벗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찍은 사진들을 봤을 때 왜 이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라고 물어봤으면 지나가는 시기였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그런 데 있어서 이 정부 당국이 굉장히 그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 알고 있고, 이제 그 정부 당국의 이 리드를 잘 따라줘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백신의 시대에 하루빨리 이제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